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독보기 임평수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이곳을 찾으면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화호 갈대습지와 대부도를 품고 있는 곳 바로 안산시를 찾아왔는데요. 안산시를 지역구로 둔 두 분의 경기도 의원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요. 이제 가을입니다. 네. 가을에 특별히 안산에 있는 갤러리 카페에 왔습니다. 네.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림 너무 좋죠?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림도 좋고 네. 여기 계신 사람들도 아름답고. 예. 이 그림의 주제 꽃이라고 합니다. 꽃을 그리는 화가시라고 하시는데 끝나고 감상 좀 물씬하시고 가을 좀 바쁘시니까 가을을 좀 느끼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가까운 성함이 양숙 씨네요. 예. 양숙 작가님. 양숙. 제가 양근석입니다. 여기서 또 종친에 예. 가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두 분은 가을 하면 어떤 뭐 추억 좀 있으세요? 어떤 거 좀 생각나세요? 가을 하면 예. 내장산 생각이 나요. 내장산이요? 우리 대학에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하고 네. 동료들하고 네. 같이 그 내장산 단풍 밑에서 뛰어놀았던 그런 추억이 있고 또 오늘 특별히 대학 후배인 우리 양숙 작가의 커피숍에서 오늘 인터뷰를 하게 돼서 더더욱 더 영광이고 또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획해서 온 건 아닌데 네. 와서 이제 호구조사를 하다 보니 네, 이렇게 됐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대학 후배님 또 저기 같은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양 의원님 어떤 추억 좀 있으세요? 예. 뭐 마치 꼭 양숙 작가 스페셜 프로그램. 그러게요. 두 분이 주인공인데요 오늘. 저는 가을 하면 내장산 생각나신다고 네. 고윤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내장산 하니까 내장탕이 사실은 이건 제가 그 생각이거든요. 내장탕 먹어야겠는데. 평소 좀 좋아하세요? 이게 술 좋아하시는군요, 의원님. 그럼요. 네. 예. 실제 지금 내장탕이 간절하고요. 예. 가을 하면 실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 행군 또는 소풍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버스 같은 거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보통 뭐 10리, 20리를 다녀왔거든요. 예. 그래서 오전 내내 걸어서 아. 목적지에 도착해서 도시락 까먹고 보물찾기 한번 하고 나면 다 끝납니다. 가을 다시 또 와야 돼요. 아. 네,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고 최근에는 이제 그 자전거를 제가 많이 즐기는데요. 네. 그 여기 안산에서부터 안양 거쳐서 서울 한강, 와. 잠실까지 네. 해서 인도권으로 해서 한 바퀴 가을에 한번 돌았거든요. 한 100km 정도 되는데 네. 그걸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와, 로맨틱하시네요. 자, 지금부터 두 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치인까지 이렇게 도전하게 되셨는지요? 어떤 직업적으로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분명하진 않았지만은 대체적으로 제 삶을 추적을 해보면은 네. 좀 공적인 영역에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의 그 가장 막바지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정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이 흘러서 이렇게 바다로 모이듯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초반이지만은 우리 양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왠지 단단한 느낌이 좀 나요.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소풍을 행군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단단한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고윤석 의원님께서는 다양한 봉사활동 펼치셨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펼치셨나요? 저는 이제 안산에 31년, 그러니까 안산이 시로 승격한 해 안산을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든다면 우리 아이들의 성범죄나 유괴를 예방하는 그런 노복합 순찰 때 대장직을 한 3년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의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도 역할을 했고 또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의 그 고독 그리고 애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원장을 통해서 그분들과 늘 함께하고 또 그분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런 봉사를 하다가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그것이 저한테는 큰 재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막 하다 보니까 예. 나의 힘만으로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 한번 그렇죠. 가보자. 예. 그래서 직접 해보자. 2년 동안 해보시니까 즐거우셨습니까?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보니까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56년 동안 살아온 동안 네. 지난 2년에 살아왔던 것이 최고의 보람이었다.
왜냐하면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그런 봉사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산도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또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또 우리 주민과 다 가깝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동안 살아온 인생 중에서 2년 동안의 삶이 최고의 보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따 더 자세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양근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회 8대 의회에 또 입성하셔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8대 이어서 9대 의회까지 지금 또 연정위원장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동안에 또 수많은 성과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거는 정말 자랑할 만하다. 자랑 시간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30년 전부터 생활임금 개념이 도입이 돼서요. 이 생활임금 개념이 이제 그 1인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일하시는 분들은 혼자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아이들도 네. 있고 네. 그러면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이 최소한 뭐 영화도 보고 또는 뭐 문화생활도 하고 이제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해야 될 최소한의 임금이 필요하거든요. 이 개념을 담은 것이 이제 생활임금입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50몇 개 되나요? 50개가 넘는 지역에서 지금 이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이 시행이 되고 있고 점차 확산이 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제 민간 부분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게 가장 좀 자부심이 있는 입법 활동이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주한미군 환경기지 조사 조례라고 네. 해서 주한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독일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그래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미군 기지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그 미군 기지 환경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명시해 놓은 게 그 조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전 그때도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주권 안에 들어왔던 나라인데 우리가 또 권한도 맞습니다. 탄저형 때 사태 보면서 참 온 국민이 깜짝 놀랐던 그게 또 조례로 이렇게 또 해서 네. 권한까지 생겼군요. 거기 시작에 우리 양 의원님께서 발굴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고인석 의원님, 초선 의원이시면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활발한 2년, 보람찬 2년을 보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기 후에 성과 중에 몇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저도 조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조례가 우리 경기도 폐지줍는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입니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2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교육 받은 분들한테는 또 경제 상황이나 또 폐지줍는 횟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혹시 교통사고 난다든가 넘어져서 낙상사고 나면 병원비 일부를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주는 그리고 겨울이면 추우니까 이분들 방한복을 주고 또 뭐 손난로 같은 걸 줘서 이분들이 좀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도정 질문도 해서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어떤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가맹점이라는 게 있어서 그 가맹점, 다양한 가맹점을 맺어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카드를 주게 됩니다. 그럼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어디를 가더라도 10 내지 15% 정도의 DC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려면 다양한 자원봉사자 가맹점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정말 대우받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또 늘어나고 그렇죠. 서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그러겠죠. 이번에 상임위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소 의원님께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현안 어떤 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위원회는 네. 이제 제가 지금 이번 기획재정위 상임위 통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전체 그 재정 구조를 좀 변화시키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기도 1년 예산이 있을 때 네. 이것은 이제 각 실국별로 분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힘 있는 부서에는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될 테고 힘이 부족하고 없는 부서에는 좀 예산이 적게 갈 거고 네. 이거 기준을 정하는 게 명확하지 않아요. 아, 예. 이제 결국 이제 사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람들이 정하는 건데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한 10여 년 이상 별 기준도 없이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특정 실국에는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고 네. 또 약한 곳에는 계속적으로 예산 배정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정책,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국민들의 정책 트렌드, 수요가 달라져요. 요즘에는 지금 환경 문제 뭐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니까 사실은 환경 정책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예산도 예전에는 뭐 토목 건설 쪽에 많이 집중이 됐다면은 지금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복지랄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쪽이라 이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분배가 돼야 되는데 네. 아직도 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획재정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근본적으로 좀 현재 네. 국민들의 정책 수요 환경에 맞게끔 개선하는 게 가장 이제 제일 큰 그렇군요. 큰 틀에서 이제 재정 구조의 변화. 네. 이 거대한 이 광역단체 경기도 우리나라 최고의 큰 단계 이런 확실한 기준이 없었다는 게 조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들인데 확실한 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남경필 지사께 제안한 의원내각제가 주신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의원내각제요? 이거 뭐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어떤 내용인가요? 경기도의원이 그 장관으로 분야별 장관으로 취임을 해서 실제 그 도정에 대한 네. 그 책임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담고 있는 건데 네. 이걸 제가 제안을 해서 남경필 지사하고 한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답보 상태인데 네. 그 이유가 이제 행자부가 이걸 강력하게 제동을 건 겁니다. 지방 장관도 이제 제동을 네. 걸었죠. 죽어도 안 된다 네. 이런 식인데 네. 왜 안 되겠습니까? 사실 그거 되지 말란 건 없는데 장관이라는 이름도 못 쓰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연정위원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예, 약간 예, 바뀌어서 예. 역할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역할 이건- 비슷하죠. 똑같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이 넘었어요. 예. 근데 반쪽밖에 안 되고 결국 그래서 절름발이 이제 지방자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렇게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해주고 네. 허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전에 꼭 내무부처럼 지금, 예, 확실한 지방 분권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 그때 의원내각제도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다. 그리고 굉장한 그 지방 정치에 대한 실험을 지금 의원님께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한번 저도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인석 의원님께서는 안전행정위원회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상임위원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만이나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그 불만들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또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해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평균 수명이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수명은 57세입니다. 예.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그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119 센터들을 적재적소에 좀 넣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그 철저한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도청을 옮기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재산을 팝니다. 그러나 그 시기나 또 그 실시 여부 같은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경기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네. 하는 것들이 그 상임위 역할이고, 그리고 저는 2014년도에 들어가서 네. 우리 안산에 1년에 하나씩 소방서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에는 반월 119 센터를 신축하기 예산을 받았고요. 그리고 번호동의 상록 119 센터 이전 비용을 또 2015년도에 받았고, 또 올해 연말에는 우리 원곡 본동과
신길동에 있는 신길 119 센터에 예산이 한 4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받아서 네. 내년에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뛰셨네요. 의원님들이 예산 받아 지금 119 닥터센터 설치하면 예. 안전이니까 일단 안전이 무엇보다 첫 번째죠. 당연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승 의원님께서는 또 경기도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네. 위원장으로 선출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요? 좀 다소 좀 생소합니다. 도시공원이 미집행인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 위원회인지요? 네, 이제 10년 이상 지나면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자동으로 폐쇄가 되게끔 네. 일종의 일몰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네. 그에 따라서 경기도에 그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공원이 일시에 건물 터지듯이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시점이 지난해 10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지난해에만 경기도에 138개의 공원이 조성되지 않아서 네. 이제 공원 지정된 것 자체가 법적으로 취소가 된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공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도심에 예. 있는 곳은 이제 거의 뭐 개발 수요가 문제죠. 많으니까 네. 난개발 우려가 네네.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또 특히 이제 공원은 요즘에는 숲세권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예, 역세권이 아니라 숲세권이다. 아하하. 내가 살고 있는 뭐 집이나 네. 또는 아파트, 동네 주변에 숲 또는 숲, 공원이 공원.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사할 때 선호하는 것이 주변에 그렇죠. 그런 그렇죠. 녹지 공간, 그럼요. 공원이 있는 곳을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공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의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네네. 지금 뭐 국회의원들하고도 협력하고 해서 지금 주로 이제 이 그런 소관부서가 이제 국토부하고 예. 기재부인데요. 강력하게 지금 국가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제도 개선 검토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쉽네요. 딱 설명드리니까. 네. 그래도 문제점도 있고, 그걸 또 특별위원회가 막, 이거 좀 컨트롤 해야 된다고 할까요? 네. 그런 특별위원회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인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선출이 네. 되셨어요. 자, 교육재정 강화 특위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면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리과정 예산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1년이면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지방자치 보고 지방재원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지방이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청이 예산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환경 개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는 국민께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정말 불안에 떨지 않는 또 그런 우리 도의 차원에서 그 역할을 통해서 국가가 약속한 부분은 꼭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끝까지 네. 해내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1년 내내 누리과정 얘기가 계속 뜨거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또 지역구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안산 지역구. 어떤 걸 좀 해결해야 될까요? 네. 양서 의원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선부 삼동 와동 지역의 그 주차난이 심한 골목들 이쪽 지역을 이제 주차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있어요. 네. 안산시에도 이제 조례를 지금 개정하게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방안은 그 골목 내에 보면은 주택가 내에 어린이 공원들이 좀 있고요. 네. 근린 공원들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 지하로 지하에 파서 이제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근데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금 이제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을 허무는 걸 이제 시나리오로 만들어봤더니 이게 한 이제 주차장으로 치면 한 2개 면 정도 네. 차를 2개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추진할 수 있는 네. 담장 건물기를 통한 담장 주차장 건물기. 확보. 네. 이제 이걸 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좀 도시 재생 사업,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주민들이 훈련이 돼야 돼요. 예전처럼 이제 관에서 그 정해가지고 시공사가 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림 그리고 설계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구조 개선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이제 동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거쳐서 준비가 되면은 이제 도심 재생 사업을 우리 해당 지역구에 좀 적용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또 안산 보안등 교체 사업을 예. 위한 경기도 특별 조정 교부금을 확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보안등 예, 교체 사업.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양근석 의원도 말씀하다시피 네. 저희도 구도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라든가 네. 또 치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그 불만들을 요구하고 있죠. 저희들은 일반 주택단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그 치안을 네.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 지역구에 김철민 국회의원하고 네. 또 우리 장동일 도의원과 정책 협의를 통해서 보안 등 가로등 예산 8억을 네.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네, 네. 아마 지금 이제 현장 조사하고 설계가 들어가면 네. 내년 2월에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제 지역 안전 차원에서는 많은 것들이 개선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구도심 구석구석에 이제 가로등이 네, 설치되고 그렇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 딱 약속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멋지게 바라보시고요. 약속이요? 예, 나는 꼭 의정활동 기간에 이것만은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큰 그림도 좋고 막 구체적인 것도 좋고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양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딱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역구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그 삶의 환경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민들과 협력해서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더 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상위 활동을 통해서 경기도의 전체 예산이 올바르게 제대로 적절하게 배분돼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재정 구조 조정을 하는 역할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저게 소망이기도 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저 고윤석은 오랫동안 봉사를 하다가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봉사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시민만을 바라보고 우리 그분들의 불편한 민원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생활정치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큰 그림도 그리시고 골목길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살피시는 게 생활정치를 이렇게 실천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안산 시민들과 또 경기 도민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짠하고 해야 끓여야 짠.